한 남자가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절대 창업 안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1000만 원짜리 칩을 팔아서 700만 원을 남기는 회사, 현금만 80조 원을 쌓아둔 AI 제국의 황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화려한 성공 뒤에는 30년간 쌓아올린 절대 성벽이 있고 그 성벽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점의 원리와 숨겨진 약점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픽카드, 게이밍 PC 아니면 요즘 핫한 AI 칩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잘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드웨어를 미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한 회사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이폰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자체도 좋지만 진짜 빠져나오기 힘든 건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에어드롭 같은 애플 생태계잖아요. 안드로이드로 갈아타려면 사진도 옮기고 앱도 다시 사고 사용법도 새로 배워야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아이폰 쓰게 되죠. 엔비디아가 만든 게 바로 이런 생태계입니다. 이름은 쿠다, 영어로 CUDA라고 해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이 쿠다에 갇혀 있습니다. 경쟁사 칩을 쓰려면 수십 년간 익힌 언어를 다 버리고 새로 배워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칩이 나와도 귀찮아서 안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럼 왜 하필 엔비디아의 GPU가 AI 시대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CPU와 GPU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CPU는 미슐랭 3스타 셰프 같은 존재입니다. 엄청 똑똑하고 복잡한 요리를 척척 해내죠. 그런데 문제는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 셰프라도 혼자서 1만 명분 식사를 동시에 준비할 순 없잖아요. 반면 GPU는 칼질만 미친 듯이 잘하는 주방 보조 1만 명이에요. 각각은 단순한 일밖에 못하지만 동시에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할 수 있죠. AI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단순 계산으로 처리하는 노가다예요. 이 사진에 고양이가 있나? 같은 질문에 답하려면 수억 번의 단순 연산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일에는 천재 셰프 1명보다 칼질 장인 1만 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원래 GPU는 게임 그래픽용으로 만들어졌어요. 화면에 수백만 픽셀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AI 연산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젠슨 황은 이걸 2006년부터 준비했어요. 남들이 게임용 칩으로 뭘 하려고? 라며 비웃을 때 묵묵히 쿠다를 개발한 거죠. 엔비디아의 독점을 완성시킨 건 칩만이 아닙니다. 바로 네트워킹 기술이에요. AI를 학습시키려면 GPU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수천,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뇌처럼 연결되어야 해요. 문제는 이 많은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리면 병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으면 막히잖아요. 아무리 차 한 대가 빨라도 도로가 막히면 소용없는 것처럼요. 엔비디아는 이 문제까지 해결해버렸습니다. 인피니밴드라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해서 GPU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린 거예요. 이제 경쟁사가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네트워크까지 다 갖춰야 경쟁이 됩니다.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생태계 소프트웨어, 칩 하드웨어, 네트워크 연결 기술.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회사는 지구상에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이게 영업이익률 70%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제국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첫 번째 약점은 고객 구조에 있어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소수 빅테크 기업에서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한테 질렸거든요. 영업이익률 70%라는 건 1000만 원짜리 칩을 사면 700만 원이 엔비디아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통행세를 내는 느낌이죠. 그래서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구글은 TPU라는 자체 AI 칩을 만들었어요. 아마존은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라는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 그동안 엔비디아한테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무기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엔비디아 칩 성능을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빅테크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격차를 줄이고 있어요. 5년 후에도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독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에게는 더 무서운 약점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만 합니다. 직접 생산은 안 해요. 그럼 누가 만드냐면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100% 다 만들어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이 대만에 있는 거죠. 문제는 대만이라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이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갈등 지역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 전쟁이 나거나 중국이 봉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심장이 멈춥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찍어낼 공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여기에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큰 리스크예요. 중국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는데 미국 정부가 최첨단 칩의 중국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기술력과 상관없이 정치에 의해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젠슨 황이 아무리 천재라도 지정한 리스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압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세 번째 약점은 역설적이게도 너무 잘해서 생긴 문제예요. 시장의 기대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H100이라는 칩으로 대박을 터뜨렸는데 사람들은 벌써 다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B100, 일명 블랙윌이라는 신형 칩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고 또 물어봅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아직 블랙윌도 제대로 안 팔았는데 벌써 루빈이라는 차세대 아키텍처를 발표해야 했어요. 미친 속도로 혁신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쳇바퀴에 갇힌 거죠. 문제는 한 번이라도 시장 기대를 못 맞추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80조 원이 있어도요.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니까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대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등을 돌리거든요. 젠슨 황이 다시는 창업 안 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엔비디아의 가장 아이러니한 위협은 경쟁사가 아닙니다. 바로 AI 그 자체예요. 지금 엔비디아 칩이 엄청나게 팔리는 이유는 AI를 학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챗GPT 같은 모델 하나 만들려면 수천 개의 GPU가 몇 달을 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AI가 완성된다면 어떨까요?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나오면 더 이상 이렇게 많이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져요. 이미 똑똑해졌으니까요. 그때는 무거운 학습용 칩 대신 가볍고 싼 추론용 칩의 시대가 옵니다. 추론이란 이미 배운 걸로 답을 내는 거예요. 학습보다 훨씬 가벼운 작업이죠. 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질 수 있어요. 물론 AGI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10년 후, 어쩌면 영영 안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 투자자라면 이 가능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볼게요. 엔비디아는 30년 전 심은 쿠다라는 씨앗이 AI라는 거대한 비를 만나 완성된 제국입니다. 생태계, 칩 네트워크를 모두 쥐고 영업이익률 70%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빅테크의 반란, TSMC 의존이라는 지정학 리스크,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혁신의 쳇바퀴, 그리고 AI 완성이라는 역설적 위협이 성벽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이기도 해요. 엔비디아 GPU 옆에는 항상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 한국 반도체도 잘 되고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한국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죠. 결국 엔비디아의 미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게 늘 확신과 불안 사이를 오가는 일이잖아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고민하는 여러분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